담양의 들판은 아침마다 안개로 덮였습니다. 산과 논 사이로 가느다란 길이 이어졌고 그 길 끝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 틈새로 풀잎이 자라고 낡은 마루는 해마다 더 휘어졌지요. 그 집에는 김은주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장독대 옆에 펌프로 물을 길어 세숫대야를 채웠습니다. 손등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선명했어요. 물로 얼굴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야겠네. 도시 들어가려면 버스가 밀릴 테니까. 그녀는 담양읍에서 광주까지 통근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남의 집을 돌보는 일이 평생의 일이었지요. 아침마다 달리는 시외버스 안에서 은주는 늘 같은 창문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논밭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논처럼 내 삶도 누군가의 발자국으로만 남겠구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지요.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짐 하나로 세월을 버텼습니다. 민수는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지요. 은주는 아들의 도시락 반찬을 아껴 먹으며 학원비를 냈습니다. 손님집 쓰레기 봉투를 옮기다 팔목을 다쳤을 때도 병원 대신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플 뿐이에요. 늘 그랬습니다. 밤이면 불 꺼진 방에서 낡은 액자 속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졸업식 사진 속에서 민수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웃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간 뒤 전화를 걸면 통화는 짧아졌고 결혼 후엔 명절 인사로만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수화기 너머의 공백이 길게 남았습니다. 은주는 혼자 밥을 먹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그릇은 항상 2개를 놓았어요. 민수가 오면 이 자리에 앉겠지.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맞춰두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그 고생에 뭐가 남아?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 잘 살면 된 거지요. 그 웃음엔 서늘한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마당가에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은주는 그 꽃향기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곤 했습니다. 다음 생엔 그냥 그림이나 그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녀는 어린 시절 색연필을 쥐고 하늘을 그리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냄비와 걸레 사이에 있었지요. 그날 저녁 일터에서 돌아온 은주는 우체통에 꽂힌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복권공사. 별 생각 없이 꺼내든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1등 당첨자 안내문.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요. 그녀는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낡은 한옥의 벽을 물들이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문턱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먼지를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담양의 들판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막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복권 당첨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확인 도장을 찍는 순간 은주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맞나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축하드립니다.
일생일대의 행운이시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현실이라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삐걱대는 문, 다른 밥그릇, 오래된 벽지.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담양 읍내의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 옆에 많은 숫자가 찍혀 있었지요. 그 순간 오래 눌려있던 숨이 조금 트이는 듯 했습니다. 이젠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광주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엔 감나무가 있고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내 집이라는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첫날 밤 불을 끄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그 말엔 위로와 약속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복권 당첨됐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지인한테 들었어요. 와, 엄마 대단하네.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민수와 며느리 윤정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현관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봤지요. 집 괜찮네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윤정이 말하자 은주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어. 근데요, 엄마. 민수가 말했다. 저희 식당 하나 차리려 하는데 초기 자금만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은주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그 돈으로 살아야 한단다. 그동안 일도 너무 힘들었고, 이젠 나도 조금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가족은? 아들은 생각 안 해요? 생각하지. 하지만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생각하려고. 말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오빠 솔직히 이해 안 돼. 친엄마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나도 당황했어. 엄마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마음속 허전함이 커졌지요.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복권 당첨자 맞으시죠?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당첨금으로 가족 갈등 생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은주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터넷에는 이미 가족을 버린 당첨자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은주 씨 돈 생기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자식 버리고 혼자 산다더라. 그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철물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듯 했지요.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그림자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새로 산 물감과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화방에서 충동적으로 산 것들이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가느다란 선이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그려볼까? 창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녀의 삶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담양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바람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새벽 커튼을 젖히며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흰설이,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난로 옆에서 붓을 들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자꾸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생각 안 해? 그 말이 귓가에 남아 붓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복권 당첨 후 모자를 버린 어머니. 기사에는 익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돈을 얻자마자 연락을 끊으셨어요. 저희는 도와달라고도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그 밑에는 자식이 불쌍하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말없이 화면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당신이 그 복권 당첨자죠? 돈 좀 나눠요. 인간적으로. 누구세요? 누군지 알 필요 없고. 돈 많다면서 뭐 어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지요. 다음 날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최근에 협박 전화가 왔어요. 젊은 경찰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는 연락하십니까? 아니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눈길을 피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터넷에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번호가 노출된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 당신 같은 인간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난로 불빛이 깜빡였고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일까?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아기 태어날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글씨는 급했고 종이는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민수가 그린 어린 시절 그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나 함께 산책하는 날. 그 그림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민수의 어릴 적 얼굴을 그렸습니다. 붓끝이 흐려지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눈에 조심스레 빛을 더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그린 그림의 제목은 불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처럼 그녀는 자신 안의 마지막 따뜻함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은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미술용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붓 좀 더 필요해요.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림 계속 그리시나 봐요. 예. 이제는 안 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은주는 붓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지만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그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로 살 거야. 창문방,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빛이 도화지 위에 닿자 어제의 상처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절망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그려야 한다는 희미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봄이 다가왔습니다. 담양의 들녘에는 새순이 돋았고 하늘빛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리 대신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가 문턱을 덮었지요. 그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시간도, 소문도, 상처도 모두 잊혔습니다. 며칠 전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 씨, 마을 복지관에서 미술 프로그램을 열어요. 어르신들 그림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그런 걸 해도 될까요? 그림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날 오후 은주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 끝 작은 교실. 칠판엔 우리 동네 그림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마음을 녹였지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든 어르신들이 물감을 섞으며 묻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색이 곱게 나와요? 조금만 더 물을 섞어 보세요. 네, 이렇게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묻어두었던 빛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 함께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소박했습니다. 손주 얘기, 농사 얘기, 그리고 오늘 날씨 참 좋다는 말.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은주는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관장이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전시회요? 여기 어르신들 그림하고 은주 씨 작품도 함께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은주 씨 그림엔 진심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날 밤 은주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가득했지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또렷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섰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은주는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왔니? 전시회 소식 들었어요. 인터넷에 엄마 이름이 올라와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빛에 지난 시간의 상처가 스쳤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지쳐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복지관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덮었습니다. 민수가 손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기가 그린 첫 그림이에요. 이름은 햇살이래요. 은주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종이 위엔 노란 동그라미 하나. 삐뚤었지만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참 예쁘다. 내가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엄마의 수업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보기 좋아요. 은주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 날 복지관은 작은 축제처럼 붐볐습니다. 그림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작품 제목은 다시 빛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둠을 뚫고 피어오르는 한 송이 꽃,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시절 민수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은주는 천천히 조명을 껐습니다. 빈 벽에 남은 그림의 여운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복지관을 나서자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오래전 그녀의 한옥마당을 물들이던 그 색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은주의 마음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물감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다시 세상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햇살은 한결 따뜻했고 공기엔 익은 대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업은 점점 늘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젊은 엄마들, 학생들,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은주는 그 옆에서 조용히 붓을 씻고 물감을 덜었습니다. 선생님, 이 색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요. 노랑은 햇살 같은 색이에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듣는 이들은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민수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아기도 함께였지요. 은주는 손주를 품에 안을 때마다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얘가 바로 햇살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담양으로 내려올까 해요. 정말이니? 네. 아이도 자연 속에서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서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더 이상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구나.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복지관에서 마지막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사람 사이의 빛이었습니다. 그림들은 다채로웠습니다. 시골 들판, 장독대, 버스 창문, 그리고 웃는 얼굴들. 그녀의 삶이 그대로 묻어있는 풍경이었지요. 전시장 한켠엔 특별한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 한가운데 서로 손을 맞잡은 사람들. 그 중앙에는 흐릿하지만 선명한 빗줄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전시가 열린 날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림은 말이 없었지만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수가 은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그래. 이건 너와 나를 그린 거란다. 은주는 천천히 말했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졌던 날들이 많았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같은 빛을 보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그날 저녁 전시가 끝난 복지관은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서쪽 창문으로 비쳐 그림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던 날들, 버스 창가의 새벽, 낡은 마루, 그리고 다시 웃음을 찾은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그림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도화지를 꺼내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풍경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얀 여백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손주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은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녀의 마지막 그림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남은 삶은 조금 느리게 따뜻하게 그려볼 거야. 복지관 앞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란 잎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빛으로 변해 흩어지는 순간 같았습니다.